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바코드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바코드님께서 해주실 이야기가 생각보다 무거운 이야기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한 마을에서 정말 충격적인 일을 겪으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들으시면서 상상을 해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그런 이야기고,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바코드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엄청 좋으시네요. 아닙니다. 어느 동굴에 계신 거예요, 도대체?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목소리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일단은 바코드님, 어느 시골 마을에서 있었던 일 같아요, 이거. 네, 맞습니다. 직접 겪으셨던 이야기일까요? 어떨까요? 예, 제가 실제로 겪었던 이야기에 대해서 좀 전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사연을 넣게 되었습니다. 이게 뭐 가벼운 사연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근데 이게 되게 오래전에 겪었던 이야기인데 아직까지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거 보면 아무래도 그때에 받았던 충격이나 그런 기억들이 되게 세게 오지 않아서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기대십니다. 바코드죠. 이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풀어야 되나 생각을 해보니까 예. 제가 8년, 한 9년 전에 중학교 때 있었던 일을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생각보다 얼마 안 됐네요? 네. 예. 중학교 때 아마 그때 여름이었던 거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제가 아무래도 교복이 하복이었던 거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네. 제가 수요일을 가장 좋아했는데 수요일을 가장 좋아했던 이유가 이제 중학교 때 방과후를 했었는데 수요일에는 방과후가 없는 날이어서 집을 좀 일찍 갈 수 있다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제가 수요일을 가장 좋아했는데 그날도 어김없이 한쪽에는 500원짜리 떡볶이 아니면 700원짜리 컵떡볶이 그런 거 먹으면서 버스 기다리고 제가 학교를 버스로 통학을 했기 때문에 버스 기다리고 버스 타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제가 살고 있었던 마을이 생각보다 버스 정류장이랑 되게 멀었어요. 한 700~800m? 그래서 버스에서 내려서 정류장에 도착을 하면 바로 앞에 큰 절이 하나 있었어요. 네. 그리고 그 옆에는 비석이 하나 있었고 그 비석을 바라보고 오른쪽으로 돌아서 쭉 700~800m 정도 가면은 저희 마을 입구가 나왔어요. 근데 그 마을 입구 앞에는 커다란 마을 회관이 있었는데 이 마을 회관 옆에 바로 거의 붙어있는 것처럼 4, 5평? 한 많이 치면 6평 정도 되는 직사각형의 하얀색 조만한 집이 같이 있었어요. 회관 옆에. 예. 근데 재밌는 건 제가 저희 집을 가려면 그 마을 회관을 무조건 지나쳐서 갔어야 했는데 제가 좀 빠른 길로 가자고 하면은 그 마을 회관 옆에 있는 무당집을 꼭 지나쳐서 갔어야 됐어요. 그 4, 5평 되는 그 집이 여성 무당분이 사셨던 집인데 그 집을 꼭 지나쳐서 가야만 제가 집을 좀 빨리 갈 수 있는 루트가 됐었어요. 근데 그 집이 창문도 하나밖에 없고 그 반대편에 문도 하나 있고 그래서 갈 때 보면은 그 창문이 살짝 열려있는 걸 보고 집에 들어가곤 했는데 결론적으로 제가 살았던 그 마을에 나가려면 그 무당집을 무조건 보고 나갔어야 된다는 게 제가 말하고 싶은 중점이었어요. 그쵸. 지나가면서 꼭 보게 되는. 네. 근데 그 무당 여성분이 생김새를 좀 이야기를 먼저 하자면 약간 식습관이 좀 안 좋으셨던 거로 기억을 해요. 식습관? 예. 밥을 잘 안 드시고 술을 거의 물 드실 것처럼 맨날 이렇게 드시고 담배도 숨쉬듯이 피시고 뭐 어릴 때 기억상 매번 보면은 검은 봉다리 안에 소주 되게 많이 사고 거기 비빔면이랑 그냥 신라면 약간 이런 라면 종류를 사가지고 들어가셔서 맨날 그렇게 드시는 거로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되게 더운 여름날 반바지에 나시를 입고 나오시는 걸 보면 다리가 진짜 뼈대만 있는? 앙상하구나. 엄청 앙상하고 약간 사람이 보기에도 좀 너무 말랐다 싶을 정도로 하체는 말랐는데 이게 영양분이 부족해서 그런지 상체 쪽은 살들이 다 늘어져 있는 그리고 잘 씻지도 않으셨는지 머리도 매번 이렇게 헝클어져 있고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그 4, 5평? 많이 치면 6평 정도 되는 그 직사각형 집에서 무당분이 강아지를 키우셨는데 그 강아지가 다 소형견들이었습니다.
말티즈나 치와와 이런 것들 예. 이런 종류의 강아지들을 키우셨는데 그 수가 20마리? 그 한 집에서 뭐 과장을 보태서 한 25마리 정도 누가 봐도 아 이거 한 10마리는 더 넘어가겠다라는 정도의 강아지 수를 이렇게 키우셨는데 이게 아무래도 집이 좀 작다 보니까 애들을 풀어놓고 키우지는 않으시고 그 안에서 계속 같이 생활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좁은 공간에서 그렇게 되게 많은 강아지들이랑 사람이 같이 살다 보면 당연히 냄새도 많이 날 뿐만 아니라 강아지들 상태도 되게 이렇게 좀 지저분한 상태라 그래야 되나? 예. 털도 많이 뭉치고 이 관리를 안 해주다 보니까 강아지들은 되게 냄새가 막 많이 나고 배변 활동도 잘 못해서 이렇게 막 털에 다 묻고 근데 그런 강아지들을 한 20마리 정도를 키우셨는데 이 강아지를 분양받은 건가? 아니면 그냥 어디서 주워오셨나? 오. 할 정도로 강아지들이 되게 상태가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그런데 하루는 어느 날처럼 수요일에 학교를 마치고 버스에서 내려서 집을 가려고 절 쪽을 바라봤는데 점점 갈수록 갑자기 코끝에 뭐가 싹 스치더니 되게 막 맡아보지 못했던 악취가 계속 나는 거예요. 예. 아, 이게 무슨 냄새지? 그래서 절 앞에 있는 큰 비석을 보니까 검은 봉다리 안에서 그때는 또 여름이니까 뭐 파리 같은 벌레들이 되게 많이 이렇게 꼬여 있었어요 거기. 그래서 아 이게 뭐지 내가 좀 치워볼까? 그래서 내가 좀 치울까 해가지고 가가지고 이걸 툭 건드렸는데 강아지 몸통만 머리랑 목은 없이 분해된 상태로 몸통만 이렇게 툭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봉다리 안에서 막 파리들이 싹 올라오더니 이게 게다가 강아지 몸통 하나가 있었던 게 아니라 한 서너 구가 같이 이렇게 투둑 내려오다 보니까 거기 안에도 막 피도 다 안 빠진 상태여서 이렇게 좀 말로 하기는 좀 그런데 이게 같이 쏟아져 내려가지고 너무 놀래서 아 이게 뭐지? 이래서 저도 이제 살면서 그런 걸 처음 봤으니까 예. 너무 놀라서 좀 벙쪄 있다가 냄새도 너무 많이 나고 해서 그 절로 후딱 들어가가지고 절에 계신 스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스님들이 이제 나오셔가지고 막 후딱 나오셔서 보니까 이제 그렇게 돼가지고 막 치우시면서 아 이게 누가 이런 짓을 했냐 어떤 안 좋은 사람이 이렇게 했을까 기운이 안 좋다 막 이런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 사실 그때 충격이 너무 커서 그냥 저는 그 자리에 빨리 피했어요. 그냥 바로 집으로 들어갔는데 그러고 나서 일주일? 2주 정도 시간이 지나고 버스 정류장에서 다시 내려가지고 비석 바라보고 다시 집으로 가는 길에 이게 집이 가는 길이 살짝 경사가 져 있어요. 그날은 조금 집에 늦게 들어가는 날이었는데 가고 있는데 이번엔 마을회관 바로 앞에 도로에 그냥 떡하니 또 몸통만 강아지가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냥 목이랑 머리만 없이. 근데 그것도 피가 다 안 빠진 상태로 근데 경사가 더 있으니까 피가 이렇게 밑으로 계속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이거 빨리 피해야겠다 해서 그냥 집으로 후다닥 들어왔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등교를 하려고 나와보니까 어르신분들은 약간 아침잠이 없으셔서 나오셔가지고 이제 그거 다 치우셨나봐요. 네. 게다가 이제 아스팔트에 피 같은 게 묻었으니까 나 못 닦고 흙으로 그냥 더 덮어버리시고 강아지는 어떻게 잘 이렇게 수습을 하셨는지 없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여름방학이 됐는데 저한테는 되게 친형 같은 친척 형이 둘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형들이 이제 방학 때마다 자주 놀러를 왔는데 그 여름방학 시즌 맞아서 이제 형들이 또 놀러를 와가지고 같이 이제 집에서 이제 놀다가 뭐 새벽까지 놀고 원래 집에서 나가서 놀자 PC방이나 가고 막 그러자 해가지고 미리 뭐 슬리퍼나 그런 것들을 제 방에다 숨겨놓고 한 2, 3시쯤에 어르신분들이 다 주무실 때 창문 통해서 셋이서 다 나갔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마을을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꼭 그 무당집을 거쳐서 갔어야 되는데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길은 무당집이 창문이 있는 쪽으로 갔어야 됐어요. 그래서 형들이랑 셋이서 이렇게 흥얼흥얼 거리면서 가는데 그 새벽에 강아지들이 막 짖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싸우는 소리도 아니고 경계하려고 짖는 소리도 아닌 이게 강아지가 짖는 소리인데 내가 처음 들어보는 강아지가 짖는 소리다. 그리고 이렇게 점점 가까이 갈수록 막 소리가 커지더니 지금 TV 같은 경우는 모르겠는데 옛날 TV 같은 경우에는
신호가 없을 때 검정색이랑 회색 해가지고 거리는 그쵸. 소리가 있어요. 노이즈 화면이 나오죠. 예. 예, 노이즈 화면이 나오는데 그 노이즈 화면 소리도 계속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무당집 창문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는 시점까지 왔는데 그렇게 막 가까운 건 아니고 좀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그 노이즈 화면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무당이 붓을 하는지 이게 춤을 추더라고요. 이게 창문으로는 가려져 있는데 이 창문이 살짝 열려 있고 그 노이즈 화면으로 인해서 무당이 춤추는 게 실루엣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림자가. 그 창문을 통해서. 근데 이게 춤추는 게 좀 이상한 게 원래 곡성이나 다른 막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사실상 무당들이 춤추는 게 덩실덩실 이렇게 막 그쵸. 몸을 다 써가면서 춤을 추는데 이분은 좀 이상한 게 몸은 일자로 굳어 있는데 한쪽 팔만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좀 섬뜩한 게 뭐냐면 모든 사람들은 팔을 앞으로 구부릴 수는 있지만 뒤로는 못 구부리거든요. 맞죠. 웬만해선 못하죠. 근데 이게 빠른 속도로 앞으로 구부리고 뒤로 구부리고 앞으로 구부리고 뒤로 구부리고 계속 팔을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봤을 때 아 이거 그냥 그림자 때문에 이게 실루엣 때문에 그렇게 보이나 보다. 사람이 뼈가 있는데 어떻게 팔이 저렇게 움직이냐. 이건 말이 안 된다. 했는데 조금씩 갈수록 이게 너무 선명하게 보이니까 이제 첫째 형이랑 저랑은 너무 무서워서 이게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첫째 형한테 형 가야겠다. 아니 나 너무 무서워서 나가지도 못할 것 같고 돌아가자 집으로 얼마 안 왔으니까 돌아가자. 그래서 첫째 형이 그래 가자 했는데 이제 둘째 형이 형들이 그때 막 되게 무서운 것도 좋아하고 한창 이제 막 미스테리 막 그런 것들 되게 좋아했던 시기였었어요 이게. 근데 특히 둘째 형이 그런 거 좋아했는데 형이 갑자기 내가 동영상을 찍어보겠다. 여기 창문이 조금 열려 있으니까 내가 그냥 조금 몸을 숙여서 가가지고 휴대폰만 빼꼼 이렇게 올려서 동영상을 좀 찍어보겠다. 그래서 말렸죠.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지금 저 안 보이냐. 막 개들 짖고 사람 막 좀 굿하는 것 같은데 이거 말도 안 된다. 그냥 돌아가자. 근데 둘째 형이 괜찮다. 내가 찍어보겠다. 근데 그때 형이 또 휴대폰 쓰던 게 투지를 사용했었어요. 형이. 오? 공부한다고 그때 투지를 썼었나 해가지고 7, 8년 전에요? 예 7, 그때 8년 전에? 무슨 슬라이드 폰이었나? 하여튼 투지 휴대폰을 썼던 거로 저는 기억을 해요. 옛날 폰을? 예? 예, 옛날 폰을 사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형이 이제 자기가 이제 동영상을 찍어보겠다 해서 슬금슬금 다가가가지고 창문 밑에 화단이 있었어요. 네. 그럼 화단으로 가가지고 무릎을 구부려서 꾸부정하게 앉아서 팔을 들어 올리면 창문까지는 팔이 닿는 정도의 높이였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동영상 찍는다고 가는데 첫째 형이랑 저는 가만히 있었죠. 그냥 거기 굳어가지고. 예. 근데 이제 형이 동영상 찍으려고 확인 버튼을 딱 눌렀는데 갑자기 스마일 하면서 플래시가 팍 터진 거예요. 어때? 그러더니 갑자기 걔들이 막 짖더니 그 무당분도 욕을 하시는 거예요. 막 어떤 소리냐고 막 욕을 하는데 그때 갑자기 소리가 진짜 누가 휴대폰 볼륨 키는 것처럼 계속 소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와. 심장 소리가 막 쿵쿵쿵쿵 뛰고 거기 있던 노이즈 화면에 있는 소리들도 막 커지고 걔들도 엄청 짖는데 첫째 형이랑 저랑 정신 차려 보니까 빨리 도망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도망가려고 보니까 형이 화단에서 다리가 풀려가지고 주저앉아버린 거예요. 둘째 형이. 그래서 아 형 빨리 와라 빨리 가자 이거 가야 된다. 막 안에서도 우당탕탕 거리고 무당 막 집 밖에 나오려고 막 이렇게 애쓰는 소리 나는데 둘째 형은 가만히 있어가지고 나오지도 못하지. 첫째 형이랑 나랑은 너무 무서워가지고 도망가고 싶은데 가지도 못하고 있지. 그래서 첫째 형이 막 둘째 형한테 뛰어가가지고 한쪽 팔을 딱 잡는 거예요. 겨드랑이 쪽으로 해가지고 팔을 딱 감싸가지고 끌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빨리 뛰어가가지고 나머지 반대쪽 팔 겨드랑이 쪽으로 딱 잡아가지고 막 끌고 왔는데 새벽에 나온지도 모르고 그냥 현관문 박차고 들어갔죠. 아무것도 모르니까 무서워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이제 화장실로 가보니까 그때 또 슬리퍼를 신어가지고 그 둘째 형 뒤꿈치가 다 까졌더라고요. 그냥 막 끌고 와서. 그래서 막 이거 어떡하냐고 일단은 씻자. 일단 빨리 씻기자 해가지고
막 뒤꿈치 치는데 이제 할머니가 깨셔가지고 무슨 일이냐 했는데 아무것도 아니라고 잠깐 나갔다 왔다고 그렇게 그냥 횡설수설 해가지고 와. 어찌어찌 해가지고 같이 방으로 들어왔어요 셋이서 그냥. 그래서 형 막 붕대 막 붙이고 뭐 빨간 약 같은 거 막 바르고 해가지고 어찌어찌 해가지고 셋이서 이불에 그냥 셋이서 앉아가지고 10분 동안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첫째 형이 야 사진 보자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멍 때리고 있다가 사진 보자 이러니까 둘째 형이 안 된다고 손에 팍 잡더니 안 된다고. 예. 아 내가 본 게 사진이랑 똑같으면 나는 너무 무서워서 못 올 것 같다 다시 여기. 아 이거 안 될 것 같다고. 안 될 것 같다. 보지 말자. 안 될 것 같다.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첫째 형이 일단 이게 뭔지 알아야 내일 어른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뭐 경찰에 신고를 하든 뭘 할 거 아니냐. 일단 보자 해가지고 막 형은 둘째 형은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는데 첫째 형은 막 계속 휴대폰 뺏으려고 그러고 결국엔 뺏어가지고 방 강제적으로 보니까 빈틈 사이로 휴대폰을 대각선으로 놓고 사진을 찍었는데 예. 그 무당은 손만 나왔고 TV가 노이즈 화면으로 계속 켜져 있는 상태인데 이 밑에는 무슨 조만한 식탁이라 그래야 되나? 그 위에 막 과일들 같은 게 막 이렇게 올려져 있고 그 위에 좀 충격적인 게 강아지들 머리만 해가지고 밧줄로 귀에서 이어가지고 이렇게 벽에 붙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걸 보고 근데 이것도 좀 흔들려서 찍힌 거라. 근데 누가 봐도 그런 장면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형한테 이게 맞냐 물어보니까 자기가 본 게 맞는 것 같다. 근데 첫째 형이 너무 심각한 것 같으니까 내일 아침에 바로 일어나자마자 어른들한테 이야기를 하자. 그래서 그날 셋이서 한숨도 못 자고 계속 기다리다가 할머니 일어나시자마자 부모님이랑 해가지고 이거 사진 보여주면서 우리 사실 새벽에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이런 사진 찍혔다.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보니까 이런 게 있었더라. 그러니까 이제 그날 이제 바로 경찰한테 신고를 해가지고 경찰들이 오고 예. 동물보호센터 차량인가? 그거 오고 해가지고 그 무당분 잡혀가시고 강아지들은 다 이제 동물보호센터로 해가지고 어떻게 다 이렇게 갔나 봐요. 예. 근데 이러고 나서 시간이 조금 흘렀는데 겨울쯤 됐나? 예. 그 무당이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 근데 왜 죽었는지 누가 죽었다고 이야기를 했는지도 모르는데 그 마을에 그 소문이 퍼진 거예요. 여기 살던 무당분이 돌아가셨다. 예. 근데 뭐 이게 이런 이야기만 돌지 누가 정확하게 팩트를 이야기하는지 누가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왔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 소문이 돌길래 그냥 저는 형들한테만 이야기를 하고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기억들이니까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이제 마을 사람들이 장례식장을 안 갔어요. 그 장례식을. 예. 저는 정확히 어디서 하는지도 몰랐고 예. 근데 이제 저희 할머니만 좀 친분이 있으셨어가지고 그래도 마을 같이 살았던 정이 있는데 가봐야겠다. 그래서 뭐 혼자 이렇게 가보셨나 봐요. 예. 근데 이것도 제가 또 나중에 들었던 얘기인데 이제 할머니가 이제 다른 분들이랑 같이 가시려고 했는데 다른 분들은 조금 꺼림칙해서 혼자만 갔다 오시겠다 해가지고 가보니까 영정사진 앞에 향이 하나만 꽂혀져 있고 아무도 없더라. 아. 원래 누가 돌아가시면 예. 가족분들이 오시거나 그 가족분들도 없으시면은 좀 주변 지인분들이 오셔가지고 그 자리에 좀 지키는 게 예의잖아요. 예. 근데 아무도 없고 그냥 영정사진 밑에 그 향 하나만 꽂혀져 있더라. 근데 누가 꽂은지도 모른다. 여기 그 원래 직원들도 와가지고 이걸 뭐 청소를 하든 음식 같은 걸 나르든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도 아무도 없고 그냥 그 영정사진이랑 향만 꽂혀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장례를 누가 치렀지? 아 그건 저도 몰라요. 그러니까요. 왜 그런 소문을 누가 냈고 누가 장례를 치러줬고 가족들은 왜 안 와 있고 누가 왜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되게 이상하다 하고 이제 설이 되기 전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때도 겨울이었으니까. 네. 그리고 그날 이제 공부를 했나? 뭐 운동을 했나 해가지고 집에 늦게 들어가는 중이었는데 네. 거기서 그 무당분이 키우시던 강아지들이 몇 마리가 계속 돌아다니더라고요. 그 무당집을. 예?
그래서 얘네가 왜 여기 있지? 구조했던 거 아닌가? 예, 구조를 분명 했는데 얘네가 왜 여기 있지? 응. 그 이후로 계속 몇 마리가 계속 거기서 돌아다니더니 갑자기 다 사라지고 하루는 또 그 무당집 근처를 지나가서 집을 가는데 창문 밑에다가 누가 글씨를 썼더라고요. 빨간색으로 잠시 일 있어서 자리 비웁니다 하고 밑에 번호를 적었는데 그 휴대폰 번호가 무당 번호였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 누가 이렇게 적어놨다 할머니께 말씀을 드리니까 예. 그때 번호가 무당 번호라는 것도 알았고 이걸 또 누가 적고 갔는지도 모르는 거고 며칠 또 가보니까 거기 또 마을 주민들이 그 번호 적은 걸 또 지우셨더라고요. 아, 누가 써놨나? 예, 그거는 또?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서 계속 빈집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오셔가지고 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집을. 그럼 바코드님 아직도 그 동네에 예, 저는 아직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나갈 때마다 그 집을 보면서 나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예. 야, 잠깐만, 이거는 일단은 그 무당이 하는 짓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이긴 하지만 하는 행동이나 그 상황 자체가 너무 섬뜩한데, 이거? 저도 제가 겪었던 것 중에서는 가장 무서운 경험이지 않았나 싶어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서 제보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아직도 그때 기억이 생생하게 나긴 하겠네요. 지금은 많이 마을 구조가 도로도 좀 포장을 해버리고 좀 이쁘게 꾸몄는데 아직도 그 창문 쪽 있는 데를 정면으로 쳐다보면은 그 옛날에 있던 그 포장되기 전 도로랑 그 집이 계속 머릿속으로 생각이 나요. 그리고 아까 이제 사진 찍을 때 그게 피처폰이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래도 좀 얼마 안 된 이야기니까 스마트폰이 있었겠구나 했는데 어린 나이에는 또 스마트폰 잘 안 사주고 일부러 피처폰도 사주니까. 형이 그때도 그게 첫 폰이었을 거예요. 아, 그렇겠네. 아, 네. 요즘 애들도 피처폰 쓴다고 하더라고요. 아, 정말요? 어른들이 안 사준대요. 스마트폰만 본다고. 근데 그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스마일 이거 못 끄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쵸. 그게 뭐 법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거 무음으로 돌리기가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그때 놀랬을까. 조용히 찍으려고 했는데. 그쵸. 정말 세상에 별의별 일들이 다 많은 것 같습니다. 바코드님. 감사합니다. 아직도... 어떻게 또 좀 재밌는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재밌는 것보다도 너무 섬뜩하고 너무 화도 나고 그리고 미스테리하네요. 마지막에는 도대체 그 무당은 왜 갑자기 죽은 거며 그리고 장례는 누가 치렀으며 그리고 그 문 앞에 빨간색으로 번호는 잠시 뭐 쉬어갑니다? 뭐라고 하셨죠 아까? 잠시 자리 비웁니다. 그걸 왜 써놨을까도 미스테리한 거죠. 아, 여기까지는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예. 저희 둘째 형이 지금의 사고로 돌아가셔가지고 예. 첫째 형이랑 요 근래 계속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은 가끔씩 혹시 그때 일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라는 이야기를 조금씩 하긴 해요. 아, 그건 아닐 거예요. 왜냐면 시간 많이 흘렀잖아요. 그 일이 있고 나서 몇 년 안 돼가지고 있어가지고 사고가.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게 혹시 그런 일이 약간 이게 되는 건가? 약간 이런 생각을 하고 좀 말을 좀 했었는데 저희도 도비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뭐 그냥 아니겠지 이렇게 넘기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난 뒤에 몇 년 안 돼서 돌아가셨구나. 네, 한 1, 2년? 그냥 사진 찍었다고.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연관 지으면 한도 끝도 없겠지만 그래도 바코드님이랑 그리고 그 형님이랑 같이 생각을 했을 때는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는 있겠네요. 네. 이건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자, 일단은 바코드님께서 오늘 정말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기억을 다시 꺼내서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정말 무섭게 들었고 사실은 뭐 지금의 이 지역에 살지 않는다면 여기가 어디 지역인지 말씀을 하실 수가 있겠지만 지금도 살고 계신 곳이고 아마 또 이 주변에서는 또 좁을 거예요. 맞아요. 좀만 물어보면 다 알 수 있는 곳이기도 할 것 같아서 지역은 제가 일부러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코드님 감사드려요.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야, 진짜 섬뜩한 또 레전드가 하나 나왔네요. 바코드님께서 저한테도 말씀하시기로는 정말 제가 겪었던 일 중에서는 가장 무서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나온 것도 아닌데 그 무당의 행동은 귀신 이상의 행동들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소름 끼치는 이야기가 아니었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